이 모음 법칙은 히브리어 모음 법칙이 정말 머리 터지게 하는데, 터지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뭐랄까, 기초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냥 일반적으로 쭉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리를 하시면, 이게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음절입니다, 음절. 음절이라는 개념. 한국어, 한글을 아는 분들은 음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음절대로 쓰여 있으니까. 음절대로 쓰여 있으니까. 단어가 음절로. 그런데 한글 이외에는 이게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네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런 식이죠. 자음만 쭉 있는 거죠. 대한민국?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을 아버지나 뭐 선생님들이 읽는 거 보고 따라 읽은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죠. 모음 필요 없죠. 그런데도 헷갈렸어요. 창세기에 뭐죠?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을 의지해서 침상 머리에서 기도했냐, 축복했냐. 창세기 그렇게 번역됐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똑같은 구절 인용하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마테로 읽는 거예요. 마테로. 지팡이 머리다. 1000년 후에 마술학자들은 이거를 침상으로 읽어줘. 미타로 모음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더 맞겠죠. 자, 그렇죠. 목사님, 누가 더 맞다고요? 2000년 전이 더 맞다고요. 그러면 지팡이예요?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모세에 더 가까운 사람이 더 맞겠죠. 처음에 쓴 저자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연구 안 하면 이게 번역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걸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모음을 만들어 붙여주자. 그래서 모음 붙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모음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음절을 나눠줘야 됩니다. 음절을.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여기 모음이 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성쉐바를 찍어줬습니다. 여기 한 음절이 받침이다 이렇게. 여기도 찍어줘야겠네. 받침. 여기를 끝나는 거니까 어차피 끝나니까 안 찍어도 되겠네. 그래서 뭡니까? 무성쉐바는 제가 말을 바꿨는데 받침 표시입니다. 받침. 무성쉐바가 붙어있는 철자는 이게 받침이구나. 받침 표시입니다. 원리가. 끝에는 필요 없다. 무성쉐바는 마지막에 오지 않는다. 처음에도 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받침으로만 시작하는 음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무성쉐바는 처음에도 올 수 없고 끝에도 올 수 없다. 그런데 끝에는 습관적으로 오는 단어는 철자는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붙여서 쓰죠. 근데 원래는 올 수가 없죠.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받침이 오면 안 써도 되니까. 처음에 당연히 올 수 없고요. 처음에 올 수 없는데 왔다. 그러면 이거는 유성쉐바죠. 처음에 무성쉐바가 올 수가 없는데 받침으로만 음절을 시작할 수 없는데 만약 쉐바가 왔다. 그럼 그냥 발음해줄 유성쉐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절이 중요한데요. 음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왜 두 종류냐? 받침이 없는 음절하고 받침이 있는 음절 두 가지. 우리말로는 그렇죠. 초성, 중성 또는 초성, 중성, 동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도 가능한 한글로 좀 알아듣기 통일하는 게. 이 학자들은 자꾸 어려운 단어, 물론 더 정확히 표현하려고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일상에 쓰는 단어로 하면은
경제적 효율이 엄청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두 가지. 받침이 없는 음절, 열린 음절, 받침이 있는 음절, 닫힌 음절.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받침이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고요. 초성 중성. 받침이 있으면 세 글자 자음 모음 자음 받침 있으면 자, 그러면 이 열린 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장모. 그렇죠. 네. 닫힌 음절, 받침이 있는 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인가요? 단모음인가요? 단모.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원리만 아셔도 모음이 아주 편합니다. 받침이 없으면 장모음, 받침이 있으면 단모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법칙은 예외가 있죠. 액센트가 있으면 받침이 있는데 닫혔는데 그래서 단모음인데 혹시 거기에 액센트가 오면은 걔는 장모음. 자, 보시죠. 따발. 그러면 따발이겠죠. 따발. 여기 받침이 없잖아요. 네, 받침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따 쪽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이거는 자, 요 T자는요. T자는 두 가지입니다. 긴 아든지 이거를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음을 같은 글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긴 아든지 짧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받침이 없으니까 장모음이니까 긴 아겠죠. 따겠죠. 두 번째는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아져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액센트가 항상 마지막 음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닫힌 음절 이게 받침이 있어서 짧아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길어집니다. 따발. 선생님, 따볼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보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읽을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액센트가 위에 없어서 예, 표시 안 합니다. 안 보여서. 예, 액센트가 표시 안 된 것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센트 표시가 없어도 있다고요? 그렇죠. 액센트 표시가 안 돼 있는 단어는 무조건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근데 지금 배목쌤 잘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야코. 자, 보시죠. 바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바야캄으로 읽어요. 바야캄으로.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요 음절에. 요 음절에. 그래서 바야콤입니다. 이런 경우. 네. 자, 여기도 보시죠. 미뜨발 보시면 미뜨하고 받침이죠. 이거 무슨 받침이죠. 네. 받침이죠. 그래서 짧고요. 네. 그다음에 발은 여기 요 단어는 원리가 다 있네. 발은 액센트가 표시 안 됐으면 여기다 액센트가 있는 거니까 받침이 있지만 장모음이죠. 이것도 보시죠. 이콜. 네. 이건 길죠. 긴 올.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이 있지만 액센트가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얘기가 다 나와버렸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이게 어디 갔어? 바야캄인지 바야콤인지 따발인지 따볼인지 T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T자가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만 찾으시면 되는데 그 말은 그 다음에 받침이 오느냐 안 오느냐 받침이 왔을 때는 액센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T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모음 그러니까 열린 음절 받침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맨날 말씀드리는데 기초 못해요. 이거 김성희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T자가 오면 무조건 장모음으로 읽으세요. R을 읽으세요. 그러다가 김성희 목사님 요건 옵니다 하는 것만 O로 읽으세요. 김성희 목사님 자기가 법칙. 아니요,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음절만 정확히 구분하셔도 발음을 찾아내는 데가 아주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예. 그 예수님 당시도 모음을 안 썼죠. 모음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예. 글자에. 발음은 있지만. 그러다가 6, 7세기경에 이제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모음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음 중에서 네 글자를 빌려서 썼습니다. 네 글자를. 글자 네 개를. 요드, 바브, 해, 알렙. 이 자음을 갖다가 모음으로 빌려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이제 모음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같이 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자음들도 모음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러면 예. 이게 자음인지 모음인지 어떻게 자음인지 모음인지.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일단은 알렙은 거의 이제 모음으로는 안 쓰고요.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는 끝자리에 오면 무조건 항상 모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싸. 아싸. 요게 마지막 자리가 후민 동사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줄 후민 동사는 점을 찍어주죠. 끝자리가 자음인 경우는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해는 처음이나 중간에 오면 100% 자음이고요. 마지막에 오면 100% 모음입니다. 그리고 해가 자음이다는 이렇게 따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히브리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드 바브는 그때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 이런 경우에 이 명령하다인데 이게 쿰 동사, 두 글자 동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음이지만 이거는 자음입니다. 이게 세 글자 동사, 세 글자. 그러면 이게 모음인지 자음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바브에 어떤 모음이 붙어 있으면 100% 당연히 자음이겠죠. 원리. 네. 여기에 어떤 모음이 붙어 있으면 100% 자음이죠. 그런데 막 이렇게 붙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여기 모음이 붙어 있으면 얘는 자음이라서 얘는 두 번 쓴 겁니다. 두 번 쓴 겁니다. 이 우가 아니고 모음우가 아니고. 자, 이 요드도 단독으로 쓸 때는 자음으로 보지만 앞에 체레 이런 요드 같이 왔다. 쉐걸 요드는 거의 안 나오지만요. 이러면 이제 이건 100% 모음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으로 빌려 쓴 자음들 때문에 좀 복잡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종류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모음 종류가 이것도 정확히 맞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음을 갖다가 모음으로 빌려 썼고요. 그러다 부족해서 모음들을 만들었는데 일단 기본 길이 단모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길게 읽어야 될 때 이거 이제 장모음이죠. 그리고 원래 쓰던 모음 같이 쓰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순정모음을 했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냥 대충 기준으로. 그래서 주의하실 거 생각해 주실 건 뭐냐면 이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심지어 이거나 이것도 그러니까 길이는 다르지만 같은 거. 이거나 같은 거. 어떤 게 있냐면요. 언제 있었죠? 그렇죠.
음. 아이, 됐어. 저 정확히가 안 돼. 자, 뭐, 하여튼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하죠. 예,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모음은. 이건 아닌데. 5가 될까요? 체례가 될 수 있네. 뭐,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게 원형이 이제 야시아부지 않습니까? 그럼 관건이 뭐냐면, 요드가 어간의 첫 글자인지, 아니면 미완료의 요든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드의 이 첫 번째 요드가 미완료 접두어인지 아니면 이거 첫 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저거는 바점이니까 저거는 그렇죠, 그렇죠. 와, 전선생님 대단하시네. 그렇죠. 바점은 항상 미완료를 취하지 않습니까? 바보연습법 바점은. 그러니까 얘는 미완료 접두어죠, 접두. 그럼 얘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째르가 와야 되지 않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려고. 이거 아, 예. 원래 따지면 째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들려고. 예. 자, 얘 요들 어디냐? 아, 여기 있어,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째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리고 이거. 원래는 이셰바. 예. 그런데 이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어서 쉐바가 필요 없고, 실행요도 이라는 모음이 되면서 얘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안 쓴 거죠. 뭐 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음을 이제 그런 원리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자 단모음, 장모음들하고 그다음 반모음, 유성 쉐바, 반모음. 이 쉐바는 일반 단모음 정상적인 소리보다 반으로 더 줄어든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반으로 줄은 거. 그래서 세 종류의 모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모음이 이게. 자 모음은요. 목사님, 네. 히브리어 모음 법칙은 그 드라이버에 없는 건가요? 아직 히브리어 공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개인적으로 확실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않아서 아직. 예. 예. 검증이 좀 네네. 많이 필요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자, 그래서 이제 단모음이 기준이고 장모음, 반모음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단모음은 유성쉐바입니다. 발음하는 거 또는 복합쉐바까지. 무성쉐바는 모음이 아니죠. 이거는 받침 표시. 자, 이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무성쉐바는 뭐다? 받침 표시다, 받침 표시. 자, 그런데 반모음은 당연히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모음 단독으로. 그래서 다음 음절에 붙여서 복자음처럼 쓰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원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쉐바는 크게 유성, 무성인데, 무성 쉐바는 뭐다? 받침이다, 받침. 예, 받침 표시입니다. 유성 쉐바는 반모음. 받침 표시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죠. 미뜨, 발.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받침이 있는 음절의 소리는 짧다.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단모음 다음에 오는 쉐바는 받침 표시 무성이다. 이렇게. 다시요. 원래 원리는 받침이 있으면, 다시 무성이면, 여기 무성이면,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게 쉐바가 왔는데 이게 유성인지 무성인지 모르겠다. 앞에 단모음을 확인하시면 무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 쉐바는 반모음. 그러니까, 아까 이 원리를 아시면 단어 첫 글자에 무성 쉐바가 올 수 없죠. 왜냐면 받침으로만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난 첫 글자에 씹어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씹어갔다. 그러면 얘는 유성이죠. 뒤에다가 음절을 붙여서.
예, 단어의 끝에 유성시바가 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반모음으로만 끝에 쭉 나가다가 이게 유성이어서 이걸로만 음절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 무성인데 원래는 단어 끝에 무성은 올 필요가 없지만 관습적으로 예,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가 온 모음이 단모음인지 아니 유성인지 무성인지 알고 싶으면 앞에 모음이 단모음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더 헷갈리게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죠. 카텔루가 있는데 요 쉐바가 무성이냐 유성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장모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성이죠. 카텔루죠. 카텔라 이것도 장모음이니까. 네. 자, 유성은 당연히 연속으로 올 수 없습니다. 반모음을 짧은 건데 그걸 두 번씩 하기 힘드니까 앞에 모음을 정상 모음으로. 최고. 그러면 다 정상. 요 뒤에 그 쉐바 영향으로 정상 모음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요거는 오입니다. 단모음 오. 이건 반모음 오기 때문에 이게 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노음이죠, 노음이. 예, 노음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도 헷갈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로 있잖아요. 나오미로 아니죠. 나오미. 이게 오니까 이것도 오죠. 장모음 아가 아니라 단모음 오죠. 노음인데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헷갈려 한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반모음 두 개가 연속으로 올 수 없는데 쉐바가 연속으로 올 수 없는데 만약에 본문에서 연속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무성 받침 표시 이게 더 확실합니다. 그 쉐바 앞에 단모음이냐 무성 쉐바다 받침이다 알 수 있는 것부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쉐바가 연속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앞에 거는 받침 표시 뒤에 거는 유성 쉐바 100%. 자, 이중점을 한번 볼게요. 이중점. 예,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저 앞에요. 카텔루. 카텔루, 예. 네, 카텔루. 거기에서 응. 이게 만약에 장모음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게 놔두려면 여기 마틱인가 뭐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아요? 안 붙여도 됩니다. 예, 원래 그거 하면 더 좋죠. 매덱을 써주면 매덱을 네. 여기다 이렇게 매덱을 써주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걸 써주는 건데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써주면 이게 장모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건 동사 칼에서는 무조건 100% 장모입니다. 아까 그 예외라고 하신 게 예. 예외가 아니라 동사에서 칼에서는. 동사에서만. 네. 그래서 매덱을 딱 써주면 너무 좋죠. 이렇게 바늘 하나 딱 넣어주면. 그냥 읽기에는 코틀루 같아요. 코틀루.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동사할 때는 코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목사님 이 끝에가 네. 대음절이어서 여기에 그 액센트를 가실 수 없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갔죠. 여기 갔죠. 액센트 여기 있죠. 끝에 루에 있죠. 있을 수 있죠. 루에. 예,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래도 경우는 여기에 개음절이니까. 여기 전체가 한음절이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원리만 자, 원리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중점 있죠, 이중점. 네. 이중점은 무슨 뜻입니까? 이중점은? 두 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보실까요? 타탈인데 이게 이제 PL이면 여기다 이중점을 찍지 않습니까? 이중점을 이렇게. 예.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테트가. 그럼 모음을 써볼까요? 그럼 요 첫 번째 모음은 여기 모음이고, 요 모음은 두 번 쓴 두 번째 글자의 모음입니다. 쉐바. 그렇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글자의 모음은 받침 표시 무성 쉐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이 이중점의 원리를 아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책을 쓸 때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뭐다? 첫 번째 글자를 앞에 받침으로 간다. 무성 쉐바가 붙는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이게 원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다시 보실까요? 예. 그러면 이중점 앞에 모음은 단모음이겠죠. 왜요? 이렇게 이 침묵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음 뒤에 받침이기 받침이 때문에. 있으니까. 네.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이. 자, 이중점 앞에 모음은 단모입니다. 왜요? 여기 받침이죠. 받침 앞이니까. 닫힌 음절이니까. 네. 예, 맞습니까? 네네. 예, 예. 뭐 하여튼 계속 나오네. 예. 자, 그리고 얼마 질문해 주시고요. 꼭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점이 있는데 따기시 르네가 있잖아요. 이걸 참 우리말로 아주 뭐라고 번역해 주면 하여튼 약한 점이 있는데 예. 6개 글자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 점이 있으면 정상적인 소리를 내라. 네, 정상적인 소리를 내라. 점이 없으면 약하게 거의 크가 흐처럼 현대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사용하는데 강한 흐처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따기시 르네는 6개만 오고 또 언제 오냐면 일단은 단어의 첫 글자에는 옵니다. 단어 첫 글자가 6개 글자가 오면 무조건 따기시 르네가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보세요. 미뜨하고 받침 다음에 음절을 시작하는 폐음절 다음이 아니라 개음절 다음이 아니라 받침이 없는 음절 다음이 아니라 받침 있는 음절 다음에 첫 소리도 따기시 르네를 찍어줍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따발이라는 이게 이제 명사일 때는 말이고 동사로 쓰이면 강조 때만 쓰이는데 PL로 쓰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PL 강조. 여기의 이중점은 따기시 르네일까요? 따기시 포르테일까요? 이중점일까요? 다가시 따기시 포르테. 르네. 투표로 결정할까요? 따기시 소리가 르네. 나는 거 경강점 받침. 예, 다가시 포르테네. 배 목사님 쪽에 손 들어주십시오. 따기시 포르테 이중점이다 손 들어주세요. 투표 안 하시. 따기시 르네인가요? 자 보시죠. 따기시 르네. 보시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포르테로 이중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받침이니까 점이 없습니다. 따기시는 점 찍을 필요 없죠. 요거는 받침 다음이니까 점이 있죠. 그리고 자 이게 따기시 르네면 받침이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요 점은 따기시 르네이면서 따기시 포르테입니다. 예. 더군다나 여기에 단모음 다음에 왔으니까 당연히 받침을 이루어주고 이게 다 이제 원리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예. 일단 다게시 르네가 음. 새 음절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꼭 받침 다음이야지만 그렇죠. 하는 거예요. 폐음절 음절과 다음이면 안 됩니다. 폐음절 다음이면 받침 앞에서 콱 막아주지 않아가지고 따게시 르네가 오지 않습니다. 받침으로 콱 막아줘야 음절을 끌어줘야 옵니다. 목사님 이거를 받침이 다게시 와야지 르네, 콱 다게시 막아주는 게 포르테 두 폐음절 가지라고 아니에요?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이중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점이 있다. 다게시 르네, 다게시 포르테 이중점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건 이중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따게시 포르테가 이중점입니다. 따게시 포르테가 이중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말로 옮길 때 그걸 뭐 경강점, 영강점 뭐
연강점을 따기 싫으네. 경강점 따기 포르테. 저는 이제 박철원 교수님처럼 이중점, 예. 또는 뭐 약한 제가 점. 배울 때는 세 가지로 그냥 배웠거든요. 아니요. 번역할 때 음. 이게 원래 두 가지입니다. 따기 싫으네, 따기 포르테. 이거 번역할 때 연강점, 경강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예, 뭐 저는 이제 박철원 교수 이중점이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서 그 따기 포르테를 이중점이라고 쓰고 있는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점은 따기시 르네이면서 또한 따기시 포르테입니다. 예. 자, 이중점, 그래서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예. 자, 같은 점 반복되는 거. 첫 점은 받침. 예. 요 점은 두 글자인데, 앞에 테트는 받침, 뒤에 테트는 첫 음절, 초성. 이중점은 앞에 글자를 받침으로 더 가죠. 그쵸? 여기,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중점이 있다는 것은 요 앞에 받침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의 쉐바는 이중점, 받침으로 가지니까 당연히 무성쉐바죠. 여기 받침으로 가지니까. 예. 예, 첫 글자가 앞에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무성쉐바죠. 예. 예를 못 찾겠는, 그날 화요일 날 할 때 단어가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카탈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쉐바가 나왔거든요. 이중점이 있는데. 예. 자, 이 쉐바는 유성일까요, 무성일까요? 이중점 밑에 쉐바는. 유성. 그렇죠. 유성. 감사합니다. 예. 네. 왜 유성입니까? 왜 유성이냐? 예.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쉐바고 이 앞에도 쉐바가 있죠. 이건 두 글자 쓸 때. 그럼 이건 100% 무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유성이죠. 예. 앞에 게 무성이니까, 받침이니까. 예, 여기 무성으로 첫 소리를 시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 이중점이 왔다 그러면 이 앞에는 단모음이겠죠. 왜냐하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중점은 처음에도 올 수가 없고 끝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에다 왔다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예, 만약에 이게 이중점이 처음부터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받침으로만, 아이고, 너무 좋네. 받침으로만 음절을 시작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끝에도 올 수 없죠. 끝에도 오면 이 초성으로만, 그러니까 반모음 초성으로만, 이건 아니지. 예, 이건 제가 예를 붙인 거고. 어쨌든 모음이, 이게 더 낫겠니? 이게 없이 요것만으로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없이, 예. 이거 되나? 되네요. 되네. 이중점이 끝에는 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반모음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 단어의 무성시와 절탈, 이중점 올 수 없죠. 그렇죠. 단모음 다음에 오고, 첫 자매와 끝 자매 올 수 없죠. 첫 자매 온 거는 받침을 시작할 수 없고, 반모음으로만, 그렇죠. 예. 끝에도 올 수 없어요. 끝 자매. 예. 이중점이 처음에도 오고, 처음에도 끝에도 올 수 없습니다. 자, 모음 법칙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명사 말씀하셨는데요. 예.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예. 받침이 있는 음절은 단모입니다. 받침이 없는 음절은 장모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히브리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전전계시라고 했는데 저는 한글로 바꿨습니다. 앞에 열린 음절은 쉐바다. 따발이죠, 따발. 따발일 때는 따발 두 음절이잖아요. 뒤에 액센트가 있죠. 근데 임을 붙이면 이게 모음꼴이니까, 이임이라는 모음꼴이니까 단어를 잠을 끌어가버리죠. 그 세 음절이죠. 예. 원래 세 음절이 된 거죠. 근데 세 음절로 안 놔두죠. 액센트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또 그 앞에 원래 아였습니다. 앞에 열린 음절, 받침이 없죠. 이거 받침이 없죠. 열린 음절은 쉐바로 바꿔줘서 음절을 하나 줄여버려죠. 그래서 앞에 열린 음절은 쉐바다. 쉐바로 바뀌어. 자, 요건 그러니까 동사일 때. 이게 네. 아까 카탈에서는 카텔르라고 됐잖아요.
모음일 때. 예, 예. 예, 지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쉐바로 바뀌고 자, 그래서 모음 법칙인데 이거 동사 모음 법칙일 때. 동사. 자, 앞에 거는 그 명사도 되지만 일반적인 것이고 동사일 때, 특별히 칼일 때만 적용되는 모음 법칙. 하를 때만. 자, 무거운 꼬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정말 우리말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리부터 하고. 꼬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아니, 크게 두 종류인데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꼬리가 있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꼬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꼬리는 뭐 우, 아 또는 이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꼬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거 쓸게요. 경점이 가벼운 경점미, 중점. 중점미. 중점이 간단합니다. 펜처럼요. 경점미는 이거 받침이 있는 거죠. 경점미는 T, 하 이런 식으로 받침이 없는 음색. 그래서 이제 중점 무거운 꼬리가 오면 여기 템 이렇게 오면 앞에 모음이 원래 기나였는데 쉐바로 바뀐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똑같은 원리고요. 똑같은 거고. 이제 요 경우가 문제죠. 모음으로 시작할 때, 모음 꼬리, 이게 이제 여기인데 아가 붙으면 이것도 특별히 여기 동사라고 했지만 칼입니다. 칼일 때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앞에 모음 지장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살리고 이게 쉐바로 바뀌어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얘가 꿈쩍도 안 합니다. 기나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파타가 쉐바로 바뀌어서 이렇게 음절 하나. 예. 다시요. 자, 모음을 붙였더니 모음으로만 안 되고 자음 끌어가서 한 음절을 만들었는데, 예, 그리고 이거는 움직이지 말고 이걸 바꾸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안 움직여요. 이게 기나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없이 유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전체 간 음절, 이게 전체 간 음절. 여기도 마찬가지. 모음 붙었더니 이게 음절, 이거는 꼼짝 말아야 되는, 이게 쉐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뒤에가 쉐바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음절, 이렇게 하는 음절. 요 모음일 때, 동사일 때, 특별히 칼일 때, 칼 완료일 때 그것도. 뭐 예외적이다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칼 완료일 때는 그렇게 좀 다르게 변합니다. 자, 후음 법칙은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자, 후면에 이중점 찍을 수 없다. 1법칙. 그래서 1-1 법칙 보충을 해주는데, 짧은 이는 긴 에로. 2-10씩. 짧은 아는 긴 아로. 우는 짧은 오는 긴 오로. 3법칙. 후음 2법칙. 쉐바는 후음에 오면 무조건 벽합 쉐바로 바뀐다. 3법칙. 후음이 오면은 자신이나 앞에 몸을 파타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다음 변화. 눈은요, 탈락합니다. 접도가 있으면. 살려줍니다. 아까 동사 말씀드릴 때, 약동사 말씀드렸죠. 자, 바보요. 아까 원리입니다. 야시아부 동사의 경우에, 자, 바보로 살아났습니다. 접도 붙어서. 그러면 아쉐바죠. 히필이면. 근데 이게 홀른바보로 바뀌죠. 호파는 오쉐바죠. 근데 이게 슈렉으로 바뀌죠. 그 원리는 뭐다? 아부는 오로. 오부는 우로. 자, 니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쉐바죠. 니쉐바. 예, 근데 이부는 역시 오로. 그래서 거꾸로. 본문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원래 아셔바, 이셔바로 보시면 되고요. 우로 나왔다, 오셔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음에 대해서 혹시 더 뭐 이렇게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 주세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예. 없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